2024년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히든풋볼 수요부 오늘 4명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입니다. 죄송한데 화면을 좀 보고 인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확인했는데 제 앵글이 안 나와서. 여기서 투샷 보고 있는데 여기가 잡았어. 네. 저 봤었나요? 제가? 예. 저 나왔어요? 안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안 나와서. 안 나왔어요. 이렇게 투샷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투샷이. 왜냐면 이게 이 순서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네. 저 때문에 바꾸시면은 비효율적이실 것 같아서. 네네. 그냥 근데 네.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부 시작해볼 텐데 찬우 형 굉장히 오랜만에 히든풋볼 오셨죠? 네. 네. 어떻게 어제 저희가 이제 저녁 라이브 때는 간단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저녁이 아니시죠? 새벽. 오늘은 새벽. 네, 오늘 새벽. 근데 이제 사실 막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어제 보시지 아니면 않아요. 또 그죠? 투어 전체적으로 좀 어떠셨어요? 투어요? 이제 일주일 되셨죠, 갔다 오신 지? 갔다 온 지 일주일 하고 하루 됐죠. 음. 8일째인데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한국에 귀국했으니까 투어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뭐 중국에도 같이 있었지만 그죠? 그리고 경기가 너무 재밌는 경기. 골도 많이 나오고. 경기가 엄청 많은데 거의 매일 경기를 보다시피 했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 득점이 계속 많이 나오는 경기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사실 뭐 불만이 생길 여지가 별로 없어요. 네. 일정이 사실 그 경기 보는 거 외에는 거의 다른 일정이 없긴 하거든요. 없긴 한데 근데 이제 경기를 매일 본다는 것 자체가 이동 시간 그런 걸 생각하면은 상당히 좀 빡빡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저희가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또 이동도 해야 되고 중간 또 리버풀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재미없거나 이러면 아이씨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왔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들 여지가 전혀 없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노스웨스트를 보러 안필드에 갔는데 0대0 이런 경기가 그렇죠. 나오는 거죠. 네. 그때 콘텐츠 찍으려고 입 돌아가려고 이틀 동안 안필드에서 엄청 벌벌 떨면서 네. 리버풀 역사 줄줄이 외워가지고 케니 달글리시 얘기하고 이안 러시 얘기하고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랬어요. 이걸 빨리 끝내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경기를 여유 있게 볼 수 있다. 그러고 갔더니 0대0이 나온 거예요. 네. 진짜 얼마나 힘들던지 그날 같이 간 PD분과 예. 소주 먹었거든요. 한식당 가서. 그럴만하죠. 그날은 외국 술이 안 땡기더라고요. 그래. 그냥 0대0 나오고 쇼츠 찍은 다음에 나가서 바로 한국에 부대찌개 소주 마셨습니다. 저랑 주원 형이 한 방을 쓰고 네. 그다음에 퀴즈쇼에 중섭 PD랑 이렇게 찬우 같이 형이 썼다던데? 같은 룸을 썼어요. 네. 가끔 이제 제가 오전 일정은 주로 이제 제가 소화를 하면서 중서도 가끔 왔어요. 근데 중서한테 찬우 형 자리 계셔? 그러니까 밖에를 안 나가세요? 중성은 나한테 그러는데 찬우 형 되게 스윗하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찬우 형이 여러분 이게 약간 좀 시크한 이미지지만 막상 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십니다. 맛있는 것도 되게 많이 사주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찬우 형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네네네.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막상 가서 얘기하면 이게 바깥의 이미지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막상 얘기 걸어보니까 되게 얘기를 잘해주셨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신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려움이 있죠.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나고 이번에 저희 투어에 많이 참가해 주셨던 분들이 대부분의 연령대가 90년대 초반생들이 그쵸. 좀 많이 92, 93. 있었고. 그럼 제 또래네요. 그지. 그래서 이제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13살, 14살 막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려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도 이렇게 남한테 먼저 말 붙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 안녕하세요 이런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 중서가 밖에 안 나간다 얘기 정확한 얘기입니다. 저는 뭐 한국에 있으나 영국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잘 안 나갑니다. 밖에 나가십니다. 가서 라이브도 막 하시고 그러시던데. 네, 그래서 이제 중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오전 일정에 가는 게 원래는 이제 우리 공식 일정은 아니고 네. 첼시 구장 투어를 간다든가 스탠포드 12명을 모아가지고 갔다 왔다. 스탠포드 브리지 원정대였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첼시 팬이 3명인가 맞아요. 나머지 끌려갔습니다. 네. 뭐 그렇게 간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방해 운전이 비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거기서는. 거기서는 그냥 아침 네, 시간이니까. 거기서는 정상적인 사람의 네.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그때는 또 한국 시간은 또 저녁 시간대니까 그게 맞아가지고 이제 했었죠. 네, 어쨌든 귀국을 환영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온지는 오래됐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대행 이제 고난이었죠. 고난대행. 고난대행이었나요? 제 3인자. 그러고 보니 황 씨네요.
아 그렇죠. 예. 그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 네. 황씨거든. 아, 네. 권한대행이라 황씨구나. 아하. 이번엔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지 하긴. 네. 어쨌든 귀국을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오프닝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첼시 구단주죠 토드 볼리가 텔레그래프 그 언론사를 이제 인수를 할 수도 있다. 여기 이제 자금을 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인데 뭐 동남아 쪽 보면은 가끔 이제 미디어랑 축구팀 동시에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이제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근데 이 텔레그래프는 그래도 공신력이 꽤 괜찮은 데 아닌가요? 공신력까지는 몰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규모가 작지 않은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엄청 커요. 되게 국가별로도 이렇게 막 음. 있고 막 네덜란드 쪽도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기자분들이 텔레그래프. 많죠. 어. 안쪽에. 그래서 우리가 좀 들어봤던 기자분들이 그치. 텔레그래프에 누구 네. 이렇게 어. 달려있는 있죠. 경우들이 많으니까.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뭔가 첼시에 좀 안 좋은 소식이 터졌을 때 이거 텔레그래프 입장에서는 자기네 주주인데 이거를 비판할 수가 있나요? 일단 그 축구 구단이라는 걸 떠나서 어떤 기업체가 혹은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축구 클럽과 언론사를 동시에 소유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금을 태우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뭐 사실 뭐 중앙일보를 예로 들어봤을 때도 네.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삼성가 안에 들어간다라고 봐도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분리된 거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이제 약간 그 비판을 받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뭐 금산분리처럼 법으로 제한을 해놓은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게 문제는 안 되겠으나 약간 논조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 맨로가 텔레그래프네. 네. 그렇죠. 첼시 쪽 얘기 많이 다루는. 네. 근데 저는 뭐 별 문제 없을 저도 거다. 큰 문제가 있다고 왜냐하면 생각하진 이제 않아요. 텔레그래프 여기가 그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우파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우파 우파 보수당 메카노. 지지하고. 그 정치 성향으로 따질 네, 수 있는 거죠? 정치적인 그 보수예요. 네, 여기 보수 그 언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여기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영국에서 만약에 이제 내 구단주가 아니지 소유주 네. 오너에 대한 얘기죠. 소유주를 못 간다? 영국 애들이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졸라 깔 걸? 오히려 다른 개념으로. 그럼 이거 약간 틀어서 예. 물론 이제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좌파 언론에서 막 깐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첼시라는 팀이 갖고 있는 어떤 런던 내에서의 그 위치나 주요 지지층이나 이 언론이나 색깔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 찬우 형 얘기도 맞는 얘기 같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비판하지 못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잘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언플을 한다거나 뭐 한다든지. 그런 종류는 또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감독동질이나 네. 오히려 이런 것들 선수 누구 약간 데려온다거나 뭐 한다거나 근데 네. 그것도 이제 사실 이게 뭐 우리나라랑 뭐 해외랑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저는 기자나 데스크 성향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생각보다 아무 간섭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정말 그냥 인수만 하고 끝. 알아서 그냥 독립적으로 너희들이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일보하고 JTBC는 사실 같은 회사인데, 같은 계열사인데, 그죠. 계열사인데 논조가 좀 다르죠.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간섭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고. 지금 어떤 분은 저기 잉글랜드에다가 MLB나 NBA 클럽 홍보하는 거 아니냐고. 다저스 레이커스 막 다 이렇게 통분리 소유니까. 네. 근데 여기가 보수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 그렇지. 네. 이거는 찬우 형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벨루스코니가 네. 또 언론 언론과 재벌이죠. 구단을 재벌. 이제 동시에 좀 소유하고 있었죠. 있었는데 저 사람 좀 워낙에 약간 좀 거긴 많이 써먹었죠. 네, 그렇겠죠. 거긴 많이 써먹었어요. 왜냐면 베르스코니는 일단 미디어 재벌이 된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밀란을 맞아. 산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약간 다른 거긴 한데 그리고 또 총리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3일체로 잘 돌아갔고 오히려 이제 밀란이라는 팀 자체에 대해서 총리였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약간 있었지 오히려 밀란에 대한 간섭을 좀 덜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오히려 이제 그런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신경 좀 쓰라는 얘기도 밀란 팬들이 많이 했었고 제가 채팅창에 얘기 나와서 찾아보니까 그 노팅엄 구단주 그리스 마리나키스 그 양반이 이제 그 올림피아코스도 맞아요. 구단주인데 제가 이제 그 영문 위키나 이런 데 좀 보니까 이 양반이 2019년에 그 언론사 미디어 쪽을 그냥 이렇게 다 했었네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 그런 쪽은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사실 뭐 문제가 될 거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저도 얘기를 듣고 보니 이쪽에서 뭔가 그 비판의 스탠스보다는 오히려 잘 활용할 만한 적당하게.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채팅창에 저 얘기도 있네요. 제가 심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심슨이 근데 심슨 근데 폭스 채널에서요. 그치. 근데 심슨 보다 보면 폭스 엄청 까요. 폭스 뭐 어디 뭐 편향된 언론이다. 세상에서 제일 노잼 채널이 폭스다 막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이 더빙하면서 까는 게 또 폭스인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차피 그냥 언론은 언론대로 운영하고 채시는 채시대로 운영하고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미 쪽은 다 그 언론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덕일이 뭐 일단 그런 거 저기 인수 안 하나요? 전북일보. 전북일보 제가요? 예.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해서 네. 뭐 또 좀 이렇게 빌려주나요, 좀? 뭐 한번 인수해서 뭐 크게 뭐 한번 해볼 생각이 있으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크게. 예. 아, 지역 신문도 쉽지 않아. 지역 신문들이 힘이 세. 지역신문 힘세요. 진짜 힘이 세. 네, 생각보다 엄청 세죠. 장난 아니야. 저 이제 그 K리그 중계하면 지방 중계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생전 처음 들어보는 지방 언론사들 이제 갖고 지역마다 온단 말이야. 있잖아. 생소한 네. 우리 입장에서. 그죠, 그죠, 그죠. 아, 왜냐면 각 지역 언론을 다 알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경남 동일보 이런 데는 그냥 타이틀이 네. 그러니까 그치. 아는 건데 가끔 보면 이제 막 금강일보 막 이런 데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쪽이 그 은근 그래. 그 지역 쪽에서의 그 콧바람 좀 낸다고 하더라고. 그 내가 듣기로 그 축구팀 위주로 봤을 때 딴 건 모르겠는데 그 지역 언론의 어떤 입김이 좀 센 데가 인천 대전으로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 되게 세다 그러더라고. 대전에 무슨 중부일보 이런 거 있는데. 뭐 인천도 보면 뭐 기호일보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내가 뭐 그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겠는데 인천 대전 지역이 지역 언론들의 이게 되게 강력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식일보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대구는 지방 언론에서 친선 정도 잡아준다고. 뭐 이거는 근데 저건 좀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그치, 언론사랑 그래요. 이게 또 그죠? 연결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소식은 뭐 이제 막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치. 얘기 한 것도 아니고. 그래. 할 수 있다니까. 한 요 정도로 그냥 딱 오프닝 토크로 가볍게 다뤄보기 네. 좋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히든 라이브 넘어가는데 오늘 새벽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랑 찬우 형이랑 입중계했었던 아탈란타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의 3대 2승리로 끝났고요. 그 외에도 어제 이제 채팅창에서 제일 많이 물어봤었던 게 이강인, 김민재 중계 안 하나요? 왜냐면 파리랑 바이언이 동시에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 매치업에 전체적인 무게감. 그걸로 봤을 때는 그리고 아탈란타 레알 또 재밌어가지고 좀 이름값에 걸맞는 그런 매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벨링엄 진짜 잘하더라. 그냥 레알 본체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요? 벨링엄이 지금은. 네. 지난 시즌에도 그랬는데 올 시즌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포인트가 지난 시즌에 비교했을 때는 좀 저조한 건 맞는데 그 포인트 외적인 그러니까 어제 저는 찬우 형 그 말이 되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리버풀 레알 보고 왔잖아요. 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그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도 했고 저는 이제 아틀레틱 클럽이랑 레알 경기 중계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진 경기고 막 이제 하긴 했는데 그런 경기에서도 보면 벨링엄이 이제 제일 눈에 띄고 제일 영향력이 좋았다. 형도 리버풀 레알을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경기에서 어떻게 좀 벨링엄 좀 봤나요? 아니요. 그럼요. 그냥 안필드가 뒤진다 이것만 봤어요. 안필드가 뒤진다. 와, 씨 뒤에 뒤진봉이던데 진짜 위지. 분위기가 정말 와. 그 경기장에서 최고. 정말 미쳤습니다. 자동적으로 저 스쿼트 많이 했어요.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가지고 스쿼트를 그냥 강제로 했어 그렇게 강제로.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예. 우르르 일어나서 앉아서 보다가 갑자기 찬스 나오면은 앉아서 보다가 뭐 상 나오면 다 일어나 이렇게 보다가 어지간히 충성심 있는 팬이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해외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안필드 갔다 리버풀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진짜 마탱이 가겠더라 진짜. 다 거기 있는 50명 정도 인원이 우와 진짜 리버풀 열기가 엄청나요 진짜. 다 예. 0대0 경기만 빼고 가면 돼. 일어나 보고 싶은 아니지 0대0 경기도 일어나긴 하지. 일어나긴 한다니까. 그랬나? 근데 이제 골이 안 터졌을 뿐이지 그 경기. 그랬나? 그 약간 제 앞쪽에 어떤 할아버지하고 손녀가 이렇게 같이 왔나 봐요. 네. 손녀가 나이가 아주 어린 애는 아니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한 1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이는 애였는데 애가 키가 작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일어났다 앉았으니까 얘가 그나마 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보고 막 이러더라고. 저는 그때 이제 그 올드 트래포드에서 졌잖아요. 원정 네. 팀이었죠. 0대3으로 졌잖아요. 그 경기는 그 일어나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눈앞에서 레시포드가 백패스 한 번 한다? 그럼 다 일어납니다. 앞에서. 그 욕을 존나 해 레시포드한테. 네. 그런 게 그리고 이제 막 솔직히 테나한테도 욕 많이 하고
그리고 괜히 안토니 몸 풀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욕하고 욕하고, 와. 네, 그런 게 이제 좀 많았는데 요새 벨링엄 좀 활약상 어떻게 보나요? 저희 어제 이제 입중계 때 네. 어느 정도 찬영이랑 네. 얘기를 좀 해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그냥 팀 상황을 안 타는 선수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도르트문트 때도 그렇고 레알에서 지난 시즌에 좀 더 공격적으로 배치됐을 때도 그렇고 현재 롤을 뛰고 있을 때도 그렇지만 그냥 벨링엄은 너무 영향력이 막강하고 툴이 많아서 팀 상황이 어떻든 자신의 역할을 팀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는 선수다. 그냥 어느 그 공간에다 끼워도 잘 어울리는 선수가 좀 벨링엄이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종윤이 형은요? 이 선수가 핵심적인 선수인 것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여주는 퍼포먼스나 성실도나 이런 걸로 본다면 뭐 저는 그 5번 셔츠가 가장 적정한 선수에게 가지 않았나. 지단의 번호. 네, 지단의 번호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 경기에서는 어쨌든 음바페가 골을 넣는데 지금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되게 좀 생각보다 일찍 빠졌죠. 네. 근데 뭐 이건 좀 체감인데 어쨌든 음바페는 올해는 좀 굳이 따지자면 약간 망친 농사 아니야. 근데 또 리그에서 골 기록 보잖아요. 아, 골 기록 자체는 못 넣진 않았다. 그리고 근데 이번, 보여준- 이번 골도 개인적으로 음바페라서 넣은 거라고 그 생각해요. 터치 봐. 그러니까. 그런 건 네. 대단하죠. 그 어제 누구죠? 더룬이었나요? 그때 더룬, 음바페 더룬. 툭 네. 치고 나왔을 때. 예. 그래서 음바페도 어제 딱 교체되기 전까지는 저는 좋았다고 아, 봤어요. 잘했어. 잘했죠. 잘했고. 최근에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다, 폼이 올라오고 있다는 그 느낌 그대로 이제 이 경기 잘했었는데 이제 30분 만에 좀 빠지게 돼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음바페가 빠지고 나니까 또 그 이후에 비니시우스가 또 살아나고 그쵸. 이러면서 아 이거 좀 골치 아플 것 같아. 네. 인텔은 어떻게 됐죠? 졌어요. 네. 그래요? 막판에 아. 90분에 골 먹고 네, 무키엘레한테 골 먹고 졌습니다. 레버쿠젠전. 제일 나쁜 놈이랄까? 왜요? 알아. 인텔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 아니, 그래서 네.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졌다. 알고 있었습니다. 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인텔 여유 있잖아요. 그 네. 챔피언스리그. 그래도 아스날보다 손이 위야. 아 그러네. 네. 네. 근데 어제 그 찬우 형이 이제 딱 그 끝나고 나서.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아 그러네. 오늘 이제 경기예요. 경기하고 나서 네. 순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아스날이 이제 이기면 모나코와- 올라온다. 네. 어. 아스날 오늘 어디랑 하죠? 모나코. 근데 모나코한테는 아스날이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르딤 시절에. 자르딤. 네. 그리고 모나코가 지금 리그왕에서 괜찮아가지고 네. 오, 그 경기도 재밌겠네요. 그 아탈란타 레알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마지막까지 진짜 좀 눈 뗄 수 없었던 경기였거든요. 그 뭐 레테기가 실제로 그 90분에 났었던 그 찬스를 그거는 놓치기도 했고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건데 그거. 그리고 최근에 레텍이라면 그거 당연히 넣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찬스였고 뭐 옵사이드 여부는 들어가 봐야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레텍이가 공보다 뒤에 있었기 때문에 옵사이드 안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이랑 골라인 사이기 때문에 공보다 뒤에 있기만 하면 수비수도 앞에 있어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옵사이드 성립이 안 되는 거여서. 그래서 그게 그리고 XG급 0.84인가 그래요. 엄청 높은 거여서 거의 한 골이야 그거는. 근데 그걸 놓친 게 너무 아깝고. 근데 사실 그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무승부잖아. 그쵸. 아talanta 일단 입장에서는 무승부죠. 사실 이 경기를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이게 결국 이렇게 끝난 거는 역설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찬우 형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레알 마드리드스럽게 이겼다. 아하. 왜냐면 진짜 아탈란타가 주도했던 시간도 꽤 길었었고 근데 이거 아탈란타 입장에서 좀 불운했던 건 그 에데르송한테 따닥 맞고 나와가지고 그치. 그게 이제 비니시우스한테 흘렀던 게 그래서 골 들어가고. 그게 이제 저는 1대1 딱 만들고 나서 CDK가 전반에 좀 헤매다가 그 골 넣고 후반 초반에 좀 괜찮았거든요. 네. 맞아. 근데 이제 거기서 그게 따닥 맞고 들어가니까 이게 오히려 또 레알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가면서 벨링엄 추가골이 나오고 너무 그 두 번째 골, 그 다음 벨링엄 추가골까지가 너무 시간이 짧았어. 네, 회복할 맞아요. 시간이 없이 이렇게 빠방 이렇게 맞고서 그러면서 경기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네. 현재로서는 그래서 슈퍼컵까지 포함을 했을 때 전적에서는 레알이 아탈란타한테 좀 강한 흐름이 쭉 이어진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도중에 가스페리니 대 안첼로티 상대 전적도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안첼로티가 4승 2무 2패였는데 5승 2무 2패로 이제 됐습니다. 레알와서는 이제 한 번도 안 졌고 슈퍼컵 때 이기고 네. 오늘 경기 이제 이기고 그리고 찬영 말대로 레텍이 XG값 0.84네요. 그러면 PK가 일반적으로 0.75 잡잖아요. 네. 그거보다 높은 건데. 그거보다 높죠. 그건 근데- 진짜 완전 골대 앞이었기 그리고 골대가 때문에 비어 있었어. 그치. 그 네. 포지션이. 그거는 골문 안으로만 들어가면 무조건 골이었던 상황이어서 자 그리고 그 이강인 선수 얘기하기 전에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5시 6분자로 올라왔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 연임 도전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제 오후 2시에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결국에는 4선 연임 도전 신청을 승인하게 됐고 앞서서 소위원회에서는 뭐 국제기구 임원 진출 여부나 뭐 재정기여 이런 거 이제 논의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서 정몽규 회장이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 그리고 이제 신문선 여기 표기는 전 성남FC 대표이사와 함께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이제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미 이거는 그래서 예상되던 바여서 뭐 네. 이상하지도 않고 그 전에 이제 이기훈 이기훈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장도 맞아요. 역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상하지 않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도 사선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각이 좀 보이니까 준비하는 것 같다 이런 뭔가 예측을 좀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글쎄요, 뭐 이게 경선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2013년 이후 12년 네. 만에 경선이래요. 네, 뭐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도 아무래도 좀 네. 많이 많이 유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의원들 표받아서 하는 건데 그거 엄청 많지만요. 그 분류를 그때 꽤나, 봤는데 뭐 선수들도 포함돼 있고 무슨 그런 이제 각 하브리그 지역 그쪽도 이제 축구 협회들 네. 거기 그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전부터 이제 조금 오랫동안 선거 운동을 해오지 않았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치. 경선이라는 게 항상. 네. 지금 워낙에 다른 큰 똥을 싼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이슈가 다 그쪽으로 가 있는데 이것도 근데 뭐 방금 천우 형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좀 저희가 드린 얘기 좀 굉장히 좀 무력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 신문선 그 전 대표이사가 안 나왔었다가 허정무 전 감독이 먼저 그 출마사를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랑 허정무 그 전 감독이랑 이렇게 만약에 붙으면 어쨌든 이건 1대1 구도인데 다자잖아. 저는 이게 이제 딱 추가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여당이고 야당인 느낌이잖아요. 지금 뭐 보면. 도전하는 세력이 두 명은 아닌 거잖아요. 쪼개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만약에 이제 표가 이렇게 좀 갈릴까 봐. 분산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저는 1대1로 붙어도 정몽규 회장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 선거가 이제 1월 8일 날 열려요.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그냥 정몽규 회장이 이제 4선에 성공하지 않을까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선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사실 이제 성남에서 행정가로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실망스러운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축구협회에 있었던 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때 뭐 굉장히 좀 아시안컵에서 굉장히 큰 네. 92년인가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뭐 대학 선발팀을 네. 뭐 내보냈다고 그때 했었나? 베스트 그랬던 멤버가 것 같은데? 아니었죠. 네. 그 기간 동안 그분이 있었던 기간 동안에. 이게 지금 그 찬호 형이 뭐 잠깐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거를 뭐 이게 아직 좀 남았으니까 길게 얘기할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이 진짜 워낙에 비판거리가 많아서 그렇지 심은선 대표이사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분이죠. 사실 뭐 어쨌든 K리그에서의 행정가로서의 경험도 있는 분인데 네. 평가는 썩 좋지 않죠.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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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사실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승인됐다. 네. 네. 그리고 이기흥 그 대한체육회장도 이미 승인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수사받고 있는데도 그렇지. 어쨌든 승인이 됐으니까 네. 정몽규 회장은 그거에 비하면은 승인이 안 될 요소가 이제 더 없었다. 거의 없죠 사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네. 기준 점수가 60점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넘은 걸로 네. 알려졌고 네. 수순이지 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강인 그리고 김민재 클럽이죠.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 경기도 있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어제 이제 좀 불안불안하더니 그냥 결국엔 대승. 너 크게 얘기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오늘도. 골이 누룩 들어갔잖아. 그렇죠. 대승을 했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사실 엄청 불안했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근데 파리 생제르맹도 어쨌든 승리를 챙기게 되면서 지금 계속 그 24위 언저리 플레이오프 가느냐 못 가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데 그 제가 엊그제 그 우리 자료 항상 보내준 그 파리쿡 그 친구 네. 있잖아요. 저랑 어제 그냥 형철이랑 막 해가지고 한번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파리한테는 결국 이제 챔피언스리그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작년에 4강을 갔고 도메스틱 트래블을 해서 네. 국내 대회에서는 이거는 뭐 흠잡을 데 없이 이제 우승을
기 때문에 올 시즌은 챔피언스리그가 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파리 입장에서는 이제 한숨 돌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래도 파리로서는 지금 챔피언스리그 여정이 또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일단은 아직 경기를 안 치른 팀들이 분명히 또 있어요. 맞아요. 슈투트가르트나 페예노르트하고도 승점 차가 얼마 나지 않는 상황에서 턱걸이라서 파리는 여전히 좀 고위험군에 있다고 봐야 되고 오늘 또 맨시티랑 유벤투스랑 가거든요. 아, 그죠. 네,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되는 경기인데. 새벽에 이제 저랑 형철이랑 네. 볼 텐데. 근데 오늘 이 경기에서 지는 쪽도요. 지금 순위 보면 진짜 혹시 16강 탈락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냉정하게 위험할 봐야 수 됩니다.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리는 지금 1승을 이제 하면서 이제 2승이 됐는데도 결국 승점이 7점이에요. 근데 5경기 치렀는데도 파리보다 승점 높은 팀들이 분명히 있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의 팀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더 올라올 수 있을 만한 팀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형철이 얘기했던 뭐 페노트도 한 경기를 덜 치렀음에도 승점이 어쨌든 똑같은 상황이고 하니까 슈투트가르트도 이번 상대가 영보이즈예요. 홈에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 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득실이나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겠죠. 슈투트가르트가 사실 지금 득실이 좋지는 안 좋으니까. 않아요. 네. 그래서 파리 입장에서는 이제 어제 승리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바이에른 뮌헨은 그냥 요 정도 기세라면은 좀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저는 바이에른은 그냥 딱 그거. 이제 8위 안에 들 수 있냐? 그쵸. 플레이오프 없이 이제 16강을 그냥 이제 갈 수 있냐가 제일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아슬아슬해요. 지금 바이언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경기가 그래서 아스날 모나코 경기예요. 둘이 비겨야 바이언은 베스트예요. 비기면 이제 인텔한테도 베스트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13점 되는 팀들이 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죠. 인텔은 남은 2경기가 물론 모나코는 좀 어려운 상대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어쨌든 남은 2경기 3점 정도를 추가하면 거의 8위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17점 맞으면 무조건 8위 안에 들어가고 16점이면 약간 간당간당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골득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면 다른 팀들이 16점보다 좀 아래로 되는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기 때문에 그럼 그냥 간단하게 네. 오늘 유베 맨시티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맨시티를 모르겠어, 이제. 근데 진짜. 유베도 너무 아니 안 좋아요. 옛날이면 유베도 내가 그래요. 진짜 한 달, 2달 전? 이 정도면 네. 그냥 맨시티가 이기지 않을까요? 약간 이렇게 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상황이 조금 애매해진 것 같아서 둘 다 서로 안 좋은 지금 상황이라. 그런 상황이죠. 저는 그래도 시티가 더 어허. 나을 것이다. 저도 예상은 시티가 나을 맨시티 것이다. 우위. 캄비아소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거든요. 유벤투스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더해서 뭐 최근에 후연 복귀했다고 나와 있는 맥케니나 더글라스 루이스, 특히 맥케니의 경우도 어쨌든 활동량을 위해서는 필요한 선수라고 보긴 하는데 문제는 맥케니도 캄비아소도 컨디션을 뭔가 우리가 확보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시티가 좀 유리할 것 같다. 근데 유벤투스의 무승부 DNA라면 요즘에 어떻게든 다 무승부는 하거든요. 예. 유베가 지금 리그에서 무승부가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심지어 무벤투스. 부패긴 한데 음. 무승부가 많아. 옛날에 인텔은 또 그랬었습니다. 만치니 감독이 처음 팀을 맡았던 그게 0405 시즌인가 그럴 거예요. 예. 무승부 엄청 많았는데 네. 그때 13라운드까지 2승 11무 막 이랬었어. 2승 11무면은 진짜 막 그랬었어. 기록이겠는데 그거. 와 이거 뭐지? 그것도 전설이다. 그것 때문에 극장골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인테르 맞아, 시절이 맞아. 막판에 골을 넣어서 그래. 비기거나 막 그런 극장. 게 해서 극장이라는 게 그때 나왔어요. 그게. 그건 묘기다. 묘기죠 묘기 진짜. 네. 유벤투스가 지금 9무네요. 9무. 구무. 네. 6승 9무. 근데 패배는 없고. 네. 네. 득실 무패. 플러스 14. 네. 그 6-9. 예전에 생각나는 팀이 그 마르셀리노 때 발렌시아가 16무인가 그래. 했어요.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지 그때. 네. 많았지. 근데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지금 이제 그 좀 하부 리그에서 굉장히 무를 캐고 있는 팀이 있거든요. 말라가? 말라가라고. 지금 몇 무인지 알아요? 몇 무야? 11무입니다. 11무. 거기도 무슨 많네. 그러니까 잘 지지 않는 팀이에요. 지지 않는 팀인데 지금 리그에서 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18경기를 했는데 11무예요. 네, 11무. 역시 여기도 4승 대단하다. 11무 3패 순위도 14위. 네. 제가 한동안 조금 안 보다가 그 얼마 전에 아스날이랑 바르셀로나 이적설 났었던 그 안토니오 꼬르데로라고 예. 그 친구 요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쓱 보려고 봐봤는데 그날도 이제 무승부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예. 최근 10경기 2승밖에 없네요, 말라가가. 네. 아니 왜 가끔 팀들 중에 보면 무승부 없이 승패만 있는 남자의 팀 막 이런 팀들 옛날에 라우이 옛날- 와이카노 같은 그래. 옛날 그런 팀. 팀들. 가끔 스토크도 그런 축구 했었는데. 근데 또 무승부 이렇게 많은 팀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벽에 있을 유벤투스 맨시티도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스타TV 입중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토론을 좀 해볼 거는 결국에는 이제 진짜 코앞입니다. 겨울이적 시장. 겨울이적 시장이 얼마나 남았나요? 지금 한 20일 남았죠? 거의 네, 그죠? 오픈하니까.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빅6 팀들을 중심적으로 저희가 오늘은 조금 볼 건데 여기에 이제 환희 형이 그 사족을 하나 딱 붙여놨군요. 무작정 사야 된다가 아니라 현재 팀 사정을 고려해서 가능성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토론을 좀 해라. 그렇지. 그걸 아니 근데 난 얘도 웃긴 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여기 팀 사정 얘네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겨울일성이 돈을 얼마나 쓸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거?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토론할 때는 피로 포지션에 대해서 그치.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하잖아요. 야 김한 보고 있냐? 네. 시애끼야. 네. 형은 형 대우한다며. 미안합니다 형. 네. 깍듯하게 한다며. 보고 있나요? 네. 자, 그래서 아 미안합니다. 네. 오늘 미안할 줄 많이 하시네요. 예, 예, 예. 네. 아우 다리가 왜 이렇게 불편하냐? 그래요. 다리를 좀 꼬라고 했는데 왜 그래? 기둥이 있어요. 다리를 못 꼬겠어. 나도 뭐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막. 이래야 돼, 나도 뭐. 난리 났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순위순으로 저희가 한번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이적 시장 얘기랑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초반에 잘 나가는 팀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바이언도 엄청 그 초반에 콤파니티에서 리그에서 잘 나갔죠. 초반에 화력 쩔었고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였고 쩔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리버풀 같은 팀이 있었고. 있었는데 지금 바이언 바르셀로나가 약간 휘청휘청하면서 제가 봤을 때 올 시즌 유럽과 프리미어리그는 누가 리버풀 발목을 잡냐. 맞아. 왜냐면 리버풀은 심지어 전승이에요 챔피언스리그. 전반기는 제가 봐도 제일 지금 폼이 제일 좋은 잘했어. 사실이에요. 네. 얻은 팀을 통틀어서도. 슬박이. 진짜 이제 리버풀보다 좀 위에 있었던 건 결국 이제 니감누밖에 없었다. 아 그렇죠. 네. 한 번 잡은 건 노팅엄이니까. 저는 이제 그 소튼이 잡는 줄 알았는데 또 그걸 그래. 꾸역꾸역 또 비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뭐 크리스 우드도 너무 잘하고 있고 올 시즌. 크리스도 그쵸. 노팅엄의 경우는. 리버풀이요? 네. 소튼은? 리버풀 소튼 얘기합니다. 노팅엄 얘기한 줄 아, 알았어요. 예, 네, 예. 근데 리버풀의 경우도 어쨌든 살라의 힘이 제가 볼 때 제일 커요. 네. 살라가 진짜 결과를 바꿔내고 있어요. 누누만 이겼어. 진짜 눈으만이 슬박이를 잡는다. 자, 그럼 리버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이제 부상자 체크를 해보면은 키에사 여전히 이제 부상자고요. 디오고 조타는 언제 나오냐? 디오고 조타는 나 까먹었다. 나오면 부상. 그 조타가 어디 나오나 봤더니 얼마 전에 이제 FC15 홍보 영상에 반다이크한테 FC15 패키지를 선물로 주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보고 너무 반가워서 조타가 아직 그래도 살아있었구나. 네. 이렇게 생존 여부만 확인했습니다. 네. 자, 엠베서더야? 뭐 그런 걸로 나올게.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때 이제 엔드릭이랑 충돌하면서 코나테가 또 부상자 그렇죠. 명단에 이제 올라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전반기는 정말 완벽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딱 한 포지션 영입할 수 있다면 지금 어떤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나요? 아무래도 뭐 리버풀이 지금 딱 보강할 수 있는 포지션은 저는 센터백. 센터백. 왜냐면 코나테가 빠진 게 사실 우리가 히든풋볼 때 리버풀 얘기할 때마다 센터백에 코나테가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지. 근데 올 시즌 코나테가 단단해진 것도 있고 팀 차원에서 코나테에게 무리를 시키지 않은 것도 있고 전술적으로 좀 더 뭔가 수비 라인이나 공간을 조정해주면서 코나테가 안 다치고 계속 뛴 게 제가 볼 때 지금까지의 상승세는 되게 이바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코나테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조고메즈나 콴사가 있는데도 센터백이 이제 제일 좀 급하다고 보나요? 그냥 그들은 코나테만큼 믿음을 주지 못하니까. 믿음직하지 못해. 네. 아니 그래도 뭐 없으면 그래서 새로 영입을 한다 해도 그 정도의 코나테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선수 영입하는 보장은 없잖아. 네. 환영이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게. 사실 겨울 이적 시장한테 보강을 할 것 같진 않은데 굳이 한 포지션을 영입해야 된다면 저는 그래도 수비고 센터백. 장기적으로는 저 공격진이에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비를 좀 영입했으면 좋겠는데. 신우영을 비롯한 그 공격진들. 그렇죠. 살라가 이렇게 잘해주고 있다는 거는 한편으로 얘기하면 다른 공격진들은 분발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운반 능력이나 마무리 능력에 있어서 좀 더 다른 자원들은 힘을 좀 써줘야 되고 그 신누영 기다리다가 제가 볼 때는 10년 넘어갑니다. 진짜. 루디. 참고로 네. 안필드에서 네. 신누영 인기 개 많습니다. 아, 그래요? 졸라 많아요 인기.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인 누네즈 선수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니까요. 전 필요한 선수다. 무조건 필요한 선수. 인기 때문에? 아니 다인 누네즈가 있음을 해서 다른 선수들이 훨씬 잘합니다. 와 진짜 다른 열심히 선수들이 뛰더라. 훨씬 잘해요. 걔 때문에.
그리고 그 선수가 뛰는 거는 이제 저는 팬이 아니잖아요. 리버풀 팬이 아니잖아요. 봤을 때 제가 뛰는 걸 보면은 이제 뭔가 벅차오르는 게 있어요. 그 정도 느낌. 진짜. 진짜 달라. 이게 애가 괜히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애가 진짜 그 팬들이 엄청 좋아해. 진짜 다이누네스를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 선수가 팀에 미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something invisible. 그러니까 인비저블 썸띵. 이거는 얘가 골을 넣고 못 넣고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감히 말합니다. 세계 최초의 버프형 공격수다. 진짜. 그거 주면 안 그래요. 돼요. 주면 안 돼요. 그러게요. 아니 이게 이거 토템형. 거기 토템. 그 뭐 어떤 오늘 경기 봤으면 그런 말씀 못 하실 텐데 네. 뭐 이런 얘기 보면 답답한 게 있죠. 알아요, 저도. 이게 모르는 게 아니잖아. 네, 근데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는데. 봐봐. 예. 우리가 이게 뭐 둘 다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일단 누네즈 인기가 나는 그게 사람들이 처음에 약간 장난치는 건가? 아니야.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조롱하는 건 줄 알았구나. 근데 그게 엄청 아니라 좋아해,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고 좋아해. 경기를 보니까 이게 필요가 우리가 보이는 거 외의 것들에서 생각보다 쓰임새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어요. 진짜요? 인기 많고 열심히 하면 마스코트 하면 돼요. 공격수 말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냥 애기들이랑 사진 찍어주면 근데 엄청 좋아할 거야. 근데 사람들. 그 인기가 경기를 띄움으로써 결국 완성이 되는 인기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 아니, 안 뛰었을 때는 네. 완성이 안 될 거 아니야. 선수들 몸 풀 때 가운데서 저기 뭐 공 묘기 시키면 되지. 애들이랑 놀아주고. 저는 만약에 다인유네즈가 안 뛰잖아요. 당장 살라한테 영향이 있을걸? 저는 확신합니다. 당장 살라가 이미 신체적인 정점에서는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공격 포인트를 생산할 수 있는 거, 전 다인유네즈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는 입장에서 만약 다인유네즈 안 뛰면 살라의 영향력 되게 떨어질 겁니다. 공격 포인트 못 만들걸? 전 그렇기 때문에라도 필요한 선수다. 이거 지금 우리가 현장 중계 다 경험이 있잖아요. 네.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아시죠? 가서 봐야 보이는 선수들이 그건 있는 거. 있죠. 이게 화면에 잡히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잖아. 근데 누네즈는 그게 세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장 가서 제가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결로 봤을 때 느꼈던 선수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정엽이었어요. 이정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정엽을 왜 이렇게 뽑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중계를 갔다가 이정엽을 봤는데 와, 야, 저 정도 뛰면은 내가 감독이라도 일단 스쿼드에 하나 넣고 보겠다 싶을 정도로 뛰어댕겼었거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영향력으로 이제 주다. 미친 듯이 뛰어댕기니까 딴 선수들이 편안해지더라고. 근데 그런 게 있죠. 확실히 이정엽 선수가 그 정말 좋았을 때. 지금 좋았을 말고 때는 예전에. 시트리케어 황태자일 때. 슈가.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니까 뽑았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 한창 이제 2부 있을 때도 잘할 때 보면은 와 저거 저렇게 뛰어가지고 수비수를 아예 하나를 묶어두면서 걔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데 대단했어요 진짜. 그 보이지 않는 유형으로는 이제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그 경기장에서만 딱 보이는 그 하나 더 있거든요. 이제 이승우 선수가 사실 이제 많이 못 나왔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승우 선수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벤치에서. 벤치에 워밍업을 하잖아. 그러면 판정이 나와. 그럼 심판한테 항의를 존나 해. 그 라인에서. 그래서 이번에 프로 2차전 때 심판이 와서 조용히 해라. 근데 이게 다 영향이 있거든요. 있죠, 이런 게. 당연히. 예. 근데 이제 누네스는 경고 안 받을 정도만 네. 해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 실제로 경기를 뛰면서 이제 그런 영향력을 좀 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사실 리버풀은 영입보다 어쨌든 지금 재계약 이슈가 제일 큰 그 논쟁거리잖아요. 사실 그렇죠. 살라는 지금 거의 될 것 같은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 2년? 반다이크도 좀 긍정적이라고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놀드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그래도 다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일단은 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고 사실 반다이크랑 살라가 아놀드도 그렇고 셋 다 너무 중요한 선수들이긴 해요. 만약에 셋 다 재계약이 다 되면은 좀 저는 그런 만족할 것 같아요. 겨울이적 시장 결과가 어떻든 간에 셋 다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면. 그럼 만약에 둘만 되면 현실적으로 근데 제가 뭐 둘만요. 네, 아놀드가 만약에 안 됐어 재계약 그럼 좀 아쉽겠지. 좀 일찍이 재계약을 그냥 시작했으면 좋았을 아쉬운 텐데. 거에서 끝이나요? 그냥 아쉽죠. 거기서 끝쳐요? 뭐 화를 낼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근데 그거 있지 않나요? 보통 선수가 아닌데. 그 보통 선수가 아닌데 약간 그 링크 나는 팀이 레알이면 이게 좀 그러니까 뭐 그 어쩔 수 없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뭐 레알 간다는데 어떻게 약간 그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수 없는 뭔가 그게 느낌인 지금 리버풀보다 건가? 레알이 못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상하게 레알 마드리드랑 엮이면 결국에는 홀려서 가. 근데 그러니까 저기도 채팅창에도 있지만 그냥 애정료를 받고 파는 거면 뭐
오히려 그게 이제 여론상으로는 안 좋겠지만 팔면 차라리 돈이라도 그랬던 그 돈이라도 돈으로 맞는데. 그치, 그치. 다른 맞아, 선수를 맞아. 어떻게 그것도 투자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예,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자유계약 선수로 나가게 되면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타격이 크지. 커버하기가 어렵잖아. 맞아. 저는 그 아놀드를 탓하기보다 구단이 좀 더 일찍 재계약을 했으면 물론 그런 생각이 브래들리 들죠. 브래들리 다시 그 레알 마드리드전 그때는 잘했는데. 엄청 잘하더라고. 잘해가지고. 그때 음바페도 잘 막아가지고. 잘하더라. 네, 잘하더라고요. 네. 어. 하지만 아놀드가 떠나는 건 분명히 아무도 아쉽죠. 아쉽죠. 네. 왜냐면 어쨌든 아놀드가 딱 데뷔하고 이렇게 쭉쭉쭉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제라드 언급도 많이 했고, 그치. 왜냐면 선골 뉴스인데다가 뭔가 그 있잖아요. 포지션상에 그러니까 막 제라드도 뭐 우풀백에서 시작을 했다가 막 이렇게 간 거에서 이제 좀 비교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어쨌든 좀 정리해봤을 때 영입보다는 그 재계약을 그래도 좀 빨리빨리 하는 게 지금은 우선순위인 것 같네요. 지금대로라서 사실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기왕이면 코나테 좀 일찍 돌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만약에 보강 포인트를 꼽으라면 최우 선수는 센터백인 건 센터백인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좌풀백도 좀 필요하지 않나? 로버슨이 안 좋으니까 사실 좀 네. 이전 같지 로버슨도 않지. 좀 내려왔으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폼 살아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캐리케스 얘기도 있죠. 캐리케스 얘기 있어요. 근데 이게 겨울 이적 시장에 바로 영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아, 그 밀란 출신 캐리케스? 지금 본머스. 지금 본머스에 있어요. 현실적으로 센터백은 좀 어렵다. 네. 아니, 그 풀백은 겨울엔 어렵다. 네. 자, 좋습니다. 리버풀은 어쨌든 형철이가 봤을 때는 센터백,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 이제 공격수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수미도 그렇고 삼성도 뭐야 이거? 루크쇼 드릴까요는 저희 정중하게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모르지 또 이적했는데 부상 안 당할 수도 있잖아. 야 근데 맨유에서 그런 경우가 곧바로 있어. 곧장 리버풀로 오는 것도 그림 와 예.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예전 역사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만한 선수 중에 기억이 안 다이렉트적으로 나는데. 있지 않나? 다이렉트가 다이렉트는 나 기억 안 난다. 꽤 오랫동안 끊겼다고 들었는데 맞아. 저기 근데 맨유하고 리버풀은 사이가 안 좋아서 쉽지 않을 걸. 네. 잘 없을 거야. 건너서야 뭐. 그죠 건너 아니, 뭐 건너서 오웬도 했지만 그치. 건너서는 뭐. 그러다 보니까 별 신경을 안 쓰더라고. 음. 가거나 말거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그렇습니다. 아, 뭐 레길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이드 스펜스 7월 500억. 예. 자, 첼시 보겠습니다. 지금 기준 부상자가 이제 포파나 누워 있고 리스 제임스 여전히 누워 있고요. 지금 07년생이죠. 에스테방. 얘는 뭐 굉장히 기대받는 선수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캔드리 파이스 에콰도르 출신 이 두 명이 내년 여름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첼시 입장에서 지금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영입이 이제 필요할까? 근데 사실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EPL의 대전 아닙니까? 필요한가? 선수가 많으니까 선수가 좀 많으니까 네. 아, EPL의 대전이요? 여긴 정리가 중요하지. 아니 뭐 첼시. 이제는 뭐 거의 선수단도 다 정리가 됐고. 저는 지금 스쿼드 딱 쓸만한 선수가 괜찮다고 있고. 생각하긴 네. 해요. 요즘 네. 보면 선수단이 그래도 많아서 되게 관리가 전 잘 되는 느낌이에요. 특히 컨퍼런스를 나가는 그치. 게 확실하게 팀을 나눠서 두 팀으로 나눠서 운영하기도 좋고 또 뭔가 리그를 뛰는 선수들에게 뭔가 좀 부상이 발생하거나 슬럼프가 오더라도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포지션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아 보인다. 근데 보니까 바디아실이랑 디사시가 불안해서 겨울에 센터백은 센터백에 할 수 있다면, 대해서는 할 수 있다면 필요하죠. 걔네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잘 처분을 해야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센터백을 영입하고 싶다면 그 선수들은 이제 어떻게 잘 이제 처리를 해야죠. 현실적으로 겨울엔 센터백 좀 더 길게 보면 골키퍼. 산체스. 네, 로베르토 골키퍼까지. 산체스. 로베르토 네. 산체스. 그러니까 저는 산체스가 마레스카 축구에 원하는 그러니까 성향적인 건 맞다고 보거든요. 너무 성향만 맞아. 네. 그러니까 얘는 사실 브라이튼 있을 때도 그 누구야? 그 골키퍼 코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윤재? 그 베트남이요? 예. 예. 그 양반이랑 뛸 때도 되게 괜찮았었고 어. 첼시 와서 이제 좀 폼이 안 좋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골키퍼 포지션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선방 능력이나 조금 더 이제 괜찮은 골키퍼가 그러니까 요르겐센이 왔음에도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첼시는 지금 당장 겨울 이적 시장에 뭔가 서두를 만한 그거는 좀 아닌 것 그지? 같아서 벤 로버츠? 아, 벤 로버츠 맞아요. 네. 네, 벤 로버츠. 네, 벤 로버츠. 네, 어쨌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차피 여름에 또 두 명이 합류를 하는데 그치. 여기서 겨울에 뭔가를 더 이제 움직인다는 거는 저는 조금 현실적이진 않다. 근데 지금 스쿼드가 딱 제가 보기엔 좋아요. 괜찮아 포지션들은 지금. 다. 네. 여기 약간 뭔가 좋아. 정말 미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약간 그치.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어린 팀이야, 젊은 그쵸. 팀이야. 젊은 팀이에요. 어. 제가 봐도 1, 2년 뒤에 더 잘할 선수들이 많아요. 진짜. 네, 첼시는 진짜 뭐 나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선수단 평균 연령 보니까 23.5세예요.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티아고 실바 나가면서 이게 그치 또 확 내려오지. 네. 8-4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공격진들 딱 봐도 진짜 그냥 90년대 후반생 아니면 그 이후 네. 출생한 친구들이 되게 많고 뭐 영입된 뭐 마르크 기우 이런 애들도 진짜 어린 애들이 데리고 온 거라서 근데 기우가 너무 어려서 그런지 꼭 공격수 영입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첼시도. 그 리암 델랍이 첼시하고 이적설이 좀 있거든요, 입스위치 타운에. 좀 더 뭔가 잭슨하고는 다른 유형의 키가 뭐 크거나 힘이 좀 좋거나 이런 공격수도 장기적으로 첼시가 좀 영입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겨울은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저는 기우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우. 얘가 라마시아인데 그 라마시아 찬처럼 안 뛰거든요. 아다마 스타일.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데. 완전 갑자기. 아니야 오히려 로메오 같은 느낌이 좀 있어. 그러니까 뭐 라마시아산이라 하면 네. 딱 연계도 탁 볼잘 차고. 해주고 이렇게 이런 게 좀 있는데 기우는 그런 거랑은 저는 플레이 스타일이 그런 좀 게 우리 이제 편견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첼시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다음 아스날입니다. 지금 기준 부상자가 토미야스, 벤 화이트, 마갈량이스, 칼라피오리, 진첸코. 아니 여기 좌풀백이 거의 전멸이네. 수비가 되게 많은 팀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빵꾸를 합니까? 왜냐면 이거 제가 언급한 선수들 다 수비수예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 초토화야. 특히나 왼쪽 라인이 진짜 왼쪽 어떻게 초토화네. 알고 진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지금 그러면은 겨울에 현실적으로 영입을 했는다면 또 풀백입니까? 아 그러면 그거 안 돼. 아니 이거는 이거는 사면 그냥 안 돼. 가야 돼. 네, 이대로 이거는 가야 그냥 돼. 버티고 버티고 어쩔 가야 수 된다. 없어, 이거. 네, 저는 겨울에 할 거라면 그 솔직히 말해 제주스 팔고 싶은데 네. 만약에 저는 아스날은 똑같아요. 지금 영입을 한다면 겨울이든 아니면 다음 여름이든 2개 해야 되는데 왼쪽 윙포워드. 아 왼쪽인 왼쪽 윙포. 그러니까 마르티넬리나 트로사르나 다 좀 서브 느낌이고 저는 마르티넬리는 뭐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코너킥 만드는 용도입니다. 코너킥이 강하기 때문에 코너킥 제조기. 네. 아스날의 그 세트피스 그쵸. 의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왼쪽 윙포나 센포. 센터 포워드. 그래서 이제 왼쪽 윙포워드는 은바페. 그다음에 센터 포워드는 이삭. 제주스하고 타레미 바꾸는 거 어떻습니까? 타렘이요. 네. 타레미는 그래도 타레미 제주스랑 저 비교하면 같은데? 체력도 좋고. 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새벽에 존나 못했더라고. 개쌍욕 먹고 있던데. 아 그래서 바꾸자고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타임이 여기는 나을 수도 어차피 있어요. 아니 제주스도 욕 먹잖아. 욕 먹는 애들끼리 바꿔서 뭔가 타입 다른 애라도. 그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제 키비오르가 안 나간 게 왜냐면 나갈라 했잖아요. 그치. 여름에. 그게 정말 잘 된 거고 네. 키비오르는 저는 뭐 여전히 아쉬운 게 없는 건 아닌데 원래 마갈량스의 그 마갈량 살리바요? 마갈량니스의 서브로 본다면 그러니까 왼쪽 센터백의 서브로 본다면 풀백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봐요. 그럼 데리고 있는 게 좋다. 오히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스날도 부상자가 많긴 하지만 이건 어차피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버티는 게 그치. 오히려 이제 영입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 지금 어떤 분 얘기처럼 누네스처럼 어떤 인비저블 썸띵이 있는 거 아니냐. 사실 마르티넬리가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선수 되게 답답하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수비 가담해 주는 거나 열심히 뛰어. 진짜 열심히 후반 하긴 가서 상대의 수비수가 힘이 빠졌을 때 어쨌든 카운터의 속도가 나는 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저는 저 선수를 팔아야 될 선수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주전으로 놓기에는 아쉬운 게 많아요. 딱 그 정도 네. 느낌이다. 사실 옛날에 우리가 밈이 됐었던 아오시치, 페리시치. 네, 페리시. 페리시치도 진짜 열심히 뛰는 그럼. 선수고 그렇죠. 성실하죠. 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선수입니다. 물론 저도 욕 많이 했어요. 그쵸. 욕 많이 했지만 그 못할 때 욕 많이 네. 했는데 그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애정이 있는 선수거든요. 워낙에 열심히 많이 뛰고 성실하게 뛰고 공격부터 수비까지 모든 것에서 영향력을 미칠 그치.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쳐갔었던 클럽 보면은 진짜 그냥 엄청 많아요. 굵직굵직한 클럽만 거쳐갔어. 도르트문트, 뭐 바이에른 뮤니크, 인테르, 뭐 토트넘 여러 팀 많으니까. 그걸 보면 나는 그 선수의 레벨이 보인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욕은 하지만 모라타 아 그래 나 모라타 생각하고 있었어. 이게 그러면 어쨌든 지도자들이나 그 클럽에서 이 선수의 툴을 확실하게 인지하니까 그 정도 클럽들이 데려가는 거야. 모라타는 이제 짬이 차가지고 축구 잘해요. 그래. 이제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사실 이제 모라타는 너무 전반기에 이제 몰빵하는 그 성향이 좀 예전에 있어가지고. 첼시 때도 뭐 그랬던 거 같고. 아 아틀레티코 똑같아요. 그래. 아틀레티코 때도. 아니 이번에 밀란에서 이제 후반기 봐야죠. 살짝 내려온 느낌이긴 한데 근데 팀이 같이 좀 내려온 느낌이라. 자 살짝 내려온 느낌이잖아요. 왜 후반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치. 좀 그런 주구장창 못하는 라우타로 같은 애도 있어요. 개끼고. 갑자기 비트 드리며 랩을 하실 것 같은. 찬우 형이 가끔 네. 그런 얘기에
우리의 발언 연전연승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는데, 예. 어쨌든 아스날은 조금 이제 이적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조용히 이제 지나갈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지금 로드리는 아예 장기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오스카르버, 스톤스, 포든, 아칸지, 아케, 코바시치. 여기도 지금 보면은 골고루 당했거든요. 부상을 되게. 근데 펩이 얼마 전에 그 얘기했더만요. 국가대표팀 아니면은 아마 클럽은 맨시티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라고 했고, 그리고 최근 어쨌든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펩이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펩 아래서 이 스쿼드가 전체적으로 뭔가 물갈이가 한번 되지 변할 않겠어? 가능성이, 왜냐면 이제는 덕배도 나이가 그치. 들었고, 더블라인도 그렇고 카이로커 그렇고 카이로커 워커는 이제 많이 에이징 포가 떨어졌고. 눈에 많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적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그게 겨울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겨울이라면 지금 얘기 나오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수비맨디 아니겠어요? 수비맨디 그 자리가 지금 딱 그 자리긴 하지. 심지어 기마랑이스도 이적설이 있긴 있어요. 기사로는 있어요. 근데 기사로는. 이제 제가 수비맨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생각이 들었던 건 그거예요. 수비맨디 대체적으로 너무 좋죠. 그리고 실제로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로드리 빠지면 수비맨디가 그 역할을 했으니까. 그리고 얘는 소시에다드 뛰는 거 보면 결국 혼자 뒤에 남겨줘도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로 맞거든요. 근데 로드리가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드리가 돌아왔을 때 과연 수비맨디가 어쨌든 그 서브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로드리가 형철이랑 동갑이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수비맨디가 로드리보다 3살 어려요.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99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둘의 전성기의 시점은 저는 거의 비슷하게 맞물린다고 보는데, 그러면 로드리가 돌아왔을 때 수비맨디가 그 역할에 만족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또 그렇지가 않지. 예. 그리고 안 그래도 얘는 소시에다드면 껌뻑 죽는 애인데, 맞아요. 그 리스크를 감내하고 맨시티로 갈까? 오히려 그러면 만약에 수비맨디가 온다면 이거는 그럼 펩이 공존의 그거를 그것도 좀 고민해야 생각을 되는데. 해봐야죠. 만약에 이건 이제 맨시티 클럽과 펩의 결정인데, 지금까지 펩의 성향으로 봤을 때 겨울에 뭔가 대대적인 보강을 해서 이번 시즌에 뭔가를 노리기보다는 이번 시즌은 4위 수성을 하면서 내년을 도모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그게 않을까요? 매우 높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 챔스는 이제 잘 되면 그치. 이제 뭐 이제 좀 힘줘가지고 이제 경기 치를 거고. 뭔 호물쇠야? 호이베리요? 호이비에요. 예. 호입이 링크라는 선수 또 하면 그 워튼. 펠리스. 네, 에더 워튼. 맨시티 루머는 있어요. 그래서 기사는 그 있는데. 잉글랜드 국대 갔었던 그 친구. 잘해요. 그 선수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나이가 어린 선수라면 지금 데려와서 쓰고 로드리에 좀 길게 보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 뭐 기사에서는 일단 겨울에도 돈을 풀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아하.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티도 너무 급한 상황이다. 급하긴 해. 네. 엄청 급하죠. 진짜 급한 상황이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다만 과르디올라 감독이 워낙 깐깐하게 봐서 그치. 네,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눈높이를 충족할 만한 선수가 만약에 매물로 나올 것인가도 의문이고, 그럼 나왔다 치면 그럼 그 선수한테 돈을 얼마나 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시티는 이게 스쿼드를 자체를 이제 좀 두텁게 가져가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도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영입에 있어서 특히 여름 이적 시장에 뭔가 이제 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이 지금 부상자가 오도베르, 히샬리송, 비카리오. 여긴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개 문제가 감독이에요. 네. 이 포스텍이 언제 날아갈 것인가. 그리고 로메로도 지금 부상이 부상, 다시 부상. 네. 네. 그리고 반더벤은 좀 경미하다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던데. 네, 쓰러져서 좀 놀라긴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근데 이거 기사 보면 내부에서는 아직 그렇다며. 네, 지지를 와, 씨.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돼? 근데 모르지 기사니까. 모르지 기사 실제로 그렇게 모르죠. 나오고도 이제 실제로 잘리는 경우도 그런 경우들 없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목표가 그냥 뭐 우리는 유럽 클럽 대항전만 나가면 돼. 뭐 유로파에서 컨퍼런스 정도 비스무리하게. 가든 컨퍼런스를 나가든 하여튼 그럼 그 정도만 7, 8위 정도 하면 되거든요. 목표가 그거다. 가도 됩니다. 유지해도 문제 없다. 진짜 목표가 그거라면.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토트넘이 2010년대 그러니까 그 포체티노 감독 시기를 거치면서 팀 자체의 위상은 꽤 많이 올라갔어. 프리미어리그 위상이 올라가듯이 그치. 거기 안에 빅식스의 일원으로서 얘네도 같이 올라갔어. 돈도 많이 벌게 됐고. 그 돈도 많이 벌고 런던이잖아 여기. 그죠. 런던인데다가 그다음에 구장도 새로 빡 짓고
구장 저희도 2번이나 가봤지만 구장 너무 좋아. 엄청 신식 예. 구장이야. 토트넘 진짜 좋아. 기가 막히죠. 기가 너무 좋아. 기가 거기서 막히죠. 파는 넥오일이라는 거 있습니다. 예, 목기름이죠, 목기름. 목기름? 넥오일이라고. 넥오일. 예, 그 맥주예요. 맥주인데. 네, 맥주 예, 이름. 맥주 이름이 넥오일인데 엄청 맛있어. 예, 저 계속 먹었습니다, 거기 가서. 거기서 경기 시작하기 전에 2잔씩. 그렇게 이렇게 칙 하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그쵸? 물 사려고 합탐에 나왔다. 근데 그 중동 어느 국가인 것 같아. 두 사람이 나한테 손흥민 응원 왔냐고. 맞다고. 그랬더니만 아시안컵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안컵이요? 아시안컵. 갑자기? 아시안컵 얘기를 하더니만 니네 졌지?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만 어느 팀한테 졌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조르단? 그랬더니만 자기 친구 요르단 사람인데 통화할 거냐고. 그랬더니만 지랄하지 말라. 는 아니고 안 한다. 그럼 얘기하지. 니네들아, 내 월드컵 떨어질 거야, 이제. 그래서 안 해. 그랬더니만 뭐 농담이고 자기 손흥민 응원하러 왔다고 그러면 사진 찍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고 우스갯소리로 그러면서 뭐 자기 이렇게 맥주 사는데 맥주 한 잔 먹을래? 그러길래 됐어. 그래서 이제 물만 샀는데 그거를 또 물어보더라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하니까. 왜 거절했어요? 그 요르단 얘기해서 삔또 당해가지고 거절한 거예요? 아니 전날 잭 다니엘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걸 미리 얘기를 해주잖아. 아니었으면 이상하잖아. 야, 아니었으면 바로 받아 마셨죠. 맥주 마실래 했는데 됐어 이러니까 예. 괜히 잭 다니엘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깍쟁이 같잖아. 네, 미안합니다. 느낌이. 네. 그 토트넘 구장은 저 그거 했잖아요. 그 스카이워크 했거든요. 위에 올라가.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이게 구장이 그 설계할 때부터 안에서 소리가 존나 크게 나도 이 반경에 소음 공해가 없다. 그걸 잘 이렇게 해놨구나. 경기장 안에만 야, 돌아간대. 구조가 그렇게 돼 있나 보네요. 그리고 제가 그 꼭대기 그래서 변기 모양인가? 근데 그럴 수 있어. 약간 요런 이렇게 식으로 모양이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 틀이 그렇게 돼 있는 거. 그 엠블럼 있잖아요. 여기 맨 네. 꼭대기 보면은 제가 거기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 질러 보라고 소리 딱 질렀거든요. 나 혼자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 그냥 울려. 경기장이 웅웅 울리더라고. 근데 또 밖으로 안 나가고. 네, 또 구장은 이제 기가 막힌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 팬들이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불만이 있는 포인트는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이걸 낭만 축구라고 해야 되냐. 어쨌든 이게 팀이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간에 뭔가 변화를 주고 좀 유연한 전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포스텍 감독의 그 철학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축구만 계속 고집하는 건 이제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냐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누가 영입이 되든 간에 결국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냐.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토트넘에 대해서 이제 뭐 더 몰입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건 결국 손흥민 선수 때문이에요. 그쵸. 이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최고의 스타. 위대한 선수가 지금 트로피 하나 없이 지금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지금 그치.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위기라면 위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토트넘의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현지 팬들 아무 상관도 없을걸요. 네, 아무 상관도 없을 거야. 왜 토트넘 원래 그랬던 팀이야, 그냥. 이 팀은 원래 그런 팀이야. 그래서 자기들한테 그냥 소소한 행복 주고 아우 오늘 경기 재밌었네. 오 잘했네. 이겼네. 그다음에 아니면 그냥 말고. 그래서 생각보다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은 별로 이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인터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너무 약간 뭐랄까 좀 오만하게 들려요. 오만하게. 나는 틀린 게 없다는 식으로 자꾸 들려가지고. 우트란. 예. 틀린 게 많지 사실. 그걸 따지면. 오답 노트를 거의 매주 받아보고 있잖아 한 번씩.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트넘의 어떤 지금의 방향성을 호주 콘테. 호주 콘테는 호텔. 우승 많이 해봤어. 솔직히 그치 콘테는 여러분 아유 급이. 커리어로 보자면 어마어마하게 우승을 많이 한 사람이기 괜히 때문에 유배무패 우승인데. 그럼. 괜히 우승 청구사 타이틀 붙은 게 아닌데 이게 지은이 형이 이게 다른 방송 콘텐츠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엔 애닉그룹과 레비 회장의 운영의 기조가 현상 유지에 있는지 아니면 진짜 트로피에 있는지 근데 그게 전자라면 지금에서 크게 바꾸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감독이든 간에. 결국 구단 운영 방침으로 그죠. 따라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사실 뭐 저희가 막 감독 얘기하고 이런다지만 감독 중간 관리자야. 구단이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겨울이적 시장에서는 아마 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좀 높겠죠. 네. 토트넘 입장에서는. 예. 그래도 뭐 이제 뭐 굳이 하나 이제 좀 그래도 이 포지션에 있어서는 좀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드는 데가 있나요? 저는 그냥 단순히 축구적으로만 봤을 때 중앙이 너무 안 좋아요. 중원이 좀 안 좋긴 해요. 너무 안 좋아요. 비수마 와. 아 비스마는 네. 어. 아우 나 첼시전에 보고 비수와 사르 둘 다 파피사르도 상당히 더더더더 필요하고. 사르는 현장에서 보니까 약간 그건 것 같아. 애증인 것 같아. 예뻐도 하는데 못하면 야유도 박아. 아. 그러니까 약간 우리 새끼의 느낌이라면 메디슨이 본인 역할 못하고요. 벤탄쿠르는 지금 뭐 징계나 또 못 나오는 게 징계는 못 있는데 베라도 돌아갈 때 어쨌든 벤탄쿠르가 그래도 벤탄쿠르라도 중앙 와야 돼. 때문에.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경기를 해보면 맞상대하는 팀이 토트넘 중원은 씹고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앙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봤고 토트넘은 뭐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 아마 움직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째 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요. 지금 기준 부상 루크쇼 또 부상이죠? 참. 또. 네, 루크쇼 부상이고 린델레프 부상으로 빠져 있고 에반스 근데 뭐 에반스는 뭐 굉장히 많이 뛰어졌기 때문에 누구든 이해할 거예요. 에반스. 네. 겨울 이적 시장 어쨌든 여기는 이제 감독이 바뀐 팀 아닙니까? 거기 따라가야죠. 네, 감독이 바뀐 팀인데 그다음에 디네시워스 나갔잖아.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누가 여기가 이제 마도를 잡고 갈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러면은 영입을 해야 될 만한 포지션 왜냐면 여기도 영입은 이제 안 한 게 아닌데 여기 반장. 그러니까 요로 같은 선수들도 왔는데 지금 부상으로 그쵸. 이제 못 그쵸. 나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제가 쭉 볼 땐 봤을 때. 단장은 물론이고 네. 왼쪽 윙백 아 쇼는 첼시의 리스 제임스처럼 이제는 그냥 스쿼드 외 자원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냉정하게 본다면 그냥 그 왼쪽 윙백 자리를 뛸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 운동 능력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지금 스쿼드에 있는 선수들보다도 그치. 더 많이 요구가 되고 웬만해서 왼발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왼쪽 윙백이다. 가르나초 그 아모림식으로 그걸 해가지고. 피하기 위해서 왼쪽 윙백을 데려와야 된다. 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요. 맨유는 여기야말로 맨시티처럼 스몰 스쿼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영입 말고 일단 내보내는 것부터. 겨울에는 최대 어쨌든 내보낼 수 있는 선수들은 내보내고 정리해야 될 선수들은 최대한 아모림 내보내고. 입맛에 맞는 선수들 말고는 좀 정리하자. 네, 그 정리를 하고 그래야 여름에 좀 좋은 선수 여름에 데려오고.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잔을 비워야 잔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그건 거 맞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맨유는 일단 겨울에는 최대한 비워내고 여름에도 그거에 좀 더 집중하고 그래야 그렇게 해서 이적 시장 한 제가 볼 때 3-4번 정도 더 보내면 그러면 이제 좀 맨유가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어설프게 남아있는데 잘못 섞으면 소맥맛 이상해집니다. 맞아요.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안토니 이런 자원들은 이제 좀 처분이 필요한 선수들이고 그리고 뭐 수비진도 사실 말라시아도 여기도 지금 보여준 게 너무 없죠. 오락가락하잖아. 전술적으로도 좀 맞지 않. 물론 나와서 일단 더 봐야 되긴 해요. 이제 말라시아 선수는. 근데 너무 빠져있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커리어에선 좋은 평가가 오히려 좀 그 우려가 있었죠. 부상 우려가 있었던 마즈라위가 지금 마즈라위 너무 잘하고 잘해서 있고. 너무 잘해주고 있고. 엄청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지르크즈는 아니 근데 지르크지 지르크제이, 예. 잘 그냥 바꿔서 쓸 것 같기도 하던데. 지르크데이는 근데 걔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있으면 좋을 선수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맨유 와서는 애가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얘가 보면은 이제 어쨌든 볼리오나 시절에는 쭉 이렇게 올라가던 애였는데 큰 클럽 가고 나서 이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니까 좀 자신감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좀 조급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리적으로 좀 잡아줄 수 있나. 근데 그게 또 감독이 이제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있으면 좋은 선수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모림 스타일은 저는 호일루인이 일단 1선발인 것 더 같고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르크지를 그러니까 1선, 2선 둘 중 하나 이제 골라서 그치.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봤을 때 부패를 한 자리 박는다 치면 이제 그 파트너거든요. 여기 이제 누가 그치. 나오냐? 그러니까 뭐 마운트가 거기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르크지가 한 칸. 그래서 막 그때 호일룬 지르크지 같이 쓰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얘기했었던 그런 선수한 뭐 정리라든지 어쨌든 새 감독이 이 제일 최근에 또 감독이 바뀐 그죠. 팀이라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보다도 이제 오히려 이제 여름 쪽으로 훨씬 더 그런 대대적인 변화의 포커스는 많이 맞춰지지 않을까. 겨울은 정리다 역시. 정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해 볼 건데요. K리그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감독 전남 오피셜이 났어요. 네. 지금 충남 아산을 거의 승격까지 그 문턱까지 올렸다가 대구에게 이제 좀 좌절이 되면서 승격을 하지 못했는데 전남 드래곤즈와 김현석 감독이 이제 빠르게 계약을 하게 됐고
시즌 종료 후에 이제 내년에 다시 잘해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구단 측에서는 협상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게 성명문이 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실제로는 구단 고위 관계자랑 뭐 시즌 중반부터 불편했다라는 그런 썰도 있었고, 이번 시즌 끝나고 결과 상관없이 나갈 거라는 소문도 있었고, 근데 이게 제가 충남 아산 팬들 여론을 물론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중에서 한번 쓱 보고 왔는데, 여기는 프론트랑 구단 그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팬들이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시민구단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네. 그 저는 성명문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야, 세상에, 야, 이렇게 짜치는 성명문을 내네. 자, 김현석 감독이랑 계약 한 3년 했나요? 1년 했죠, 1년. 했잖아. 그럼 계약이 끝난 사람이 나가는 거야. 계약이 끝난 사람이 자유계약인 상태에서 다른 구단이랑 계약하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것도 구단 역사상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최고의 성적을 올린 사람한테 진짜 고맙습니다 라는 말만 해도 충분할 텐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무슨 변명거리 하듯이, 무슨 정치인이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변명거리 하듯이 그렇게 성명문 내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고, 여기가 이번 시즌에 솔직히 성적 말고는 유니폼 색깔 바꾸는 것부터 해가지고 온갖 그 문제점들이 다 나왔던 팀인데, 참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성명문을 낸다고 해서 그럼 팬들이 뭐 좋아할 건가? 팬들한테 무슨 그 시즌 도중에 어영웅원단 만들어가지고 그치. 원래 서포터들이랑 맞아. 충돌까지 낸 사람들이 그럼 그 서포터들이 뭐 이런 성명문 낸다, 아유 그렇구나, 구단 참 고생하셨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이럴까 그 사람들이? 에휴. 근데 지금 내려갔네요. 당연히 내려갔어? 내려갈 만해. 그건 내려갔어. 내려야지 맞는 거야. 왜냐면 안 맞는 얘기를 했으니까. 애초에 그게 올라간 것 자체가 최소한의 어떤 그 균형 감각이란 게 없는 상태에서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되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근데 근데 왜 1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감독을? 그러니까 김현석 감독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대박 날 줄 몰랐던 거야, 그냥. 그게 수틀리면 근본적으로. 그냥 뭐 바로. 바꾸고 아니 그냥 용이하고 1년만 1년 해보자. 1년 해보자. 1년 해보자. 그리고 적당한 성적이 나왔으면 1년 더 갑시다. 오케이. 뭐 한 2년 갑시다. 그리고 맞아. 제가 알기로 충남 아산은 원칙적으로 1년씩 재계약해야 돼요. 여기. 원래. 원칙적으로 맞아. 그래요? 박도영 감독도 계속 그랬어. 여기. 계속 그게 약간 방침이에요? 1년 구단 방침인가 보네. 원칙적으로 1년씩 계속 재계약을 해야 돼요, 여기.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올 시즌에 2부 리그 팔로우가 많이 안 돼서 김현석 감독의 뭐 특징적인 거라면 좀 뭐가 있나요? 일단 김현석 그 충남 아산이라는 팀 자체가 상당히 좀 공격적이고 골도 이제 많이 나고, 특히 전방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축구를 아주 선보였는데, 근데 여기 그 얘기가 있어요. 김현석 감독이 당연히 이제 결정도 잘하고 뭐 당연히 올 시즌 팀을 잘 이끌었지만 그 얘기도 있습니다. 늘 성적이 좋으면 나오는 얘기가 있죠. 사실은 배성재 코치가 본체다. 코치 본체설. 네, 코치 본체설. 그 코치 본체설 진짜 개많았는데. 고본설. 어디든 많지. 사실 당 감독도 이제 김장식 감독 본체다. 그래.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정경호. 윤정환 정경호도 그랬고. 그쪽이 본체다. 맞아요. 근데 정경 감독은 옛날에 저기 뭐야? 성남 때도 그치.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때 근데 잠깐 대행했었을 때 안 좋지 않았나요? 맞아요. 예. 이게 사실 감독이 하는 역할이랑 코치가 하는 역할이랑 또 많이 분리되기 마련인데, 뭐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제 전술적인 포인트들은 이제 배성재 코치가 상당 부분 이제 많이 해줬다는 얘기는 네. 있지만,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거를 이제 선수들한테 그치, 매니지하는 잘 거는.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이제 감독의 역할이기 때문에 김현석 감독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근데 그 느낌은 있습니다. 전담 쉽지 않은데 가서 쉽지 않은데. 왜요? 어떤 그러니까 지금 측면에서? 이제 혼자 딱 또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새로 코칭 스텝 그쵸, 꾸려야 그쵸. 되는 거잖아요. 사단이 가는 게 아니라 사단이 쭉 움직이는 게 가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약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윤정환 감독도 어쨌든 매물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 어쨌든 강원이랑 네. 계약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느낌이야. 윤정환 감독이 혼자 딱 나왔을 때 올해 강원에서 한 것만큼 잘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우리가
그저께 했는데 그 어떤 감독도 본인의 팀과 움직이지 않고 단독으로 갔을 때 그 힘을 나는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네. 아니 이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어떤 그 전술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게 굉장히 영민한 그런 사람이라면 네.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결국 이제 감독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 못해. 그렇죠. 너무 일이 그렇죠. 많아요. 자기와 마음이 맞는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잘 꾸려지고 그 코칭 스태프들이랑 정말 잘 손발이 맞아요. 그러니까 선수와 코칭 스태프들뿐만이 아니라 코칭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다 의견이 통하고 혹은 이제 더 좋은 의견들을 낼 수 있고 그치. 감독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감독이 잘 받아들이고. 근데 김현석 감독이 이제 제가 볼 때니까 이분이 그런 데서는 굉장히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약간 격이 없어 사람이에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분 놀라웠다고 인터뷰하는데 갑자기 이적 시장 누구 데려올 거는 얘기 다 해가지고 맞아. 그래요? 얘기해줬다. 구단 쪽에서 그 방송 나가면 안 얘기하시면 된다고 안 돼. 편집해달라고. 예. 그래 깜짝 놀랐다고 진짜. 근데 이분 진짜 막 치어리더랑 같이 막 사진도 막 되게 찍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좀 원해서. 그럴 수도 있죠. 예. 그건 저도 원합니다. 한 번도 말 걸어본 적은 없죠. 근데 이분이 근데 사실 K리그에서 워낙 오래된 울산 레전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이미지상으로 되게 꼰대일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런 거라면 사실 이제 전남 가서도 꽤 이제 우수한 그다음에 뜻이 잘 맞는 코치를 같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 네. 사실 이거 한 끈만 더 했으면 전남 전북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플레이오프가. 아. 그럼 어쨌든 이제 전남도 그 정도의 스쿼드는 갖춰졌다는 의미인데 그럼 이게 찬영이 얘기했던 네네. 것처럼 김현석 감독이 가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코치진이 이렇게 잘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다음 시즌에도 승격권까지 바라볼 수 있다. 아 근데 모르겠어요. 왜냐면 2부가 지금 이게 팀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화성이 이제 생겨가지고 화성이 들어왔죠. 화성 FC가 생겨서 팀이 하나 더 생겨서 선수가 더 부족해 이제. 그 2부 팀들은 1부 팀들에서 좀 못 뛰는 어린 선수들이 임대를 많이 해오거든요. 임대 많이 해서 그거로 이제 1년을 좀 꾸려가는데 팀이 하나 더 생기니까 그 임대하는 것도 이제 힘든 거야. 그 이적 시장을 이제 보내는 것도 웬만하면 이제 그 팀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을 잘 내보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팀 개편을 하고 싶어도 매몰이 있어야 팀 개편을 할 텐데 그게 안 되고 야 일단 지켜야 돼. 이게 선수 한 명 더 그러니까 팀 하나 더 생기니까 일단은 지켜야 돼. 약간 이런 뭐 분위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김현석 감독이 이제 전남으로 갔을 때는 어쨌든 간에 김현석 감독이 자기가 추구하는 스타일랑 좀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장훈 감독도 꽤 공격적인 축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이장훈 감독보다는 김현석 감독이 조금 더 다이렉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K리그 얘기까지 저희 마무리해봤고요. 또 이제 채팅창에 그 파머 얘기 물어보시는데 파머는 저희가 오늘도 시간 관계상 내일 어차피 목요일에 이제 장코치도 또 오고 하니까 파머 얘기 내일 한번 다뤄보는 전술적인 걸로, 부분으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자철 선수가 이제 은퇴 네, 맞아요. 얘기가 있어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기사가 아예 났더라고요. 맞아요. 은퇴한다고. 그것도 뭐 내일 좀 다룰 수 있으면 네, 네.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자, 헤드부부 수요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내일 목요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